4쪽. 그래, 풀었니? 4번? 지금 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나머지 나 다 불러줬어?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지? 요즘 힘들지 사는 게? 안 힘들어? 힘든 게 정상일 거고요. 힘들게 어제 월급만 해자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네 수험생활 100%면 몇 퍼센트 되는 거 같아? 정규나 몇 퍼센트 됐어? 18%? 아 8%? 채는 얼마일 것 같아? 몇 프로? 10%? 수학 선생님들로 그런 거 10%입니다. 10%. 너네 322일이야.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생각 322일인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32일이었을 때 9.98%가 나왔거든. 그래서 10% 지났어. 수험생은. 소정이는 좀 더 빠르죠. 소정이는 한 15%그 정도 될 거고 여러분들 벌써 10% 지났어. 그러니까 나 본지 이제 한 달 된 거잖아. 그 한 달인데 벌써 10% 됐고 이제 9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고생스러울 거 아는데 조금만 버텨. 알겠죠? 너네 그것만 생각하면 돼. 내년에 홍대에 있을 너네 모습, 신촌에 있을 너의 모습, 건대에서 축제 놀고 있는 너네 모습, 그것만 생각해. 알겠죠? 내년에는 아마 우리 집단 면역 생겨서 너네가 새내기 생활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어야지. 뭐 어떡해.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어. 슬픈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다 맛이 갈라 그래. 다들 피곤해 보여.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만 참읍시다. 290일 남았지? 아직 290대야? 80분가? 880이야? 네, 280분가? 289야? 이제 290도 깨졌네? 네, 속도 미친듯이 빠르죠? 다음 주에 설날 연휴예요. 다음 주 목금 토요일 지나면 이제 광속으로 붙기 시작하고 설날 끝나면 이제 너네 최대의 적 드디어 재수생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긴장감 있게 좀 하시고 어제 월급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해이해진 애들이 좀 있더라고. 너네는 뭐 눈빛 보니까 해이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네는 뭔가 좀 이렇게 지쳐 보이냐. 여러분들 좀 어제 반이랑 다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수험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눈빛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고요. 알겠죠? 웃으면서 내년에 나 보통 원래 니네 20살 되면 원하는 애들에 한해서 뭐 라페도 아니면 라페 아니면 뭐 홍대 이런 데 불러가지고 니네 먹고 싶어하는 술이나 안주 이런 거 사주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웃으면서 이날을 추억할 수 있으시길 바란다고요. 시험 안 치면 오지도 않아. 연락 안 돼. 연락 두절돼. 알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땐 그랬지 하면서 개고생했네 뭐네. 지금이야 울고 싶고 막 힘들 거야. 나도 수험생활 해봐서 알잖아. 정말 죽도록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아마 아직 시험 안 쳤잖아.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치잖아. 성적이 안 오르는 너네 모습을 보면 진짜 나를 죽이고 싶을 거야. 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안 오르지?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든 싸움이고 근데 니네가 그 힘든 싸움 니네가 택한 거잖아. 누가 택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 니네가 정했고 니네가 정시 몰빵에다가 도전한 거잖아. 그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첫 수업 때 겁나 힘들 거라고. 성공 확률 10%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게임에 니들이 지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한 값어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힘든 싸움이 알겠지? 그러면은 4번부터 봅시다. 선지 먼저 봐야죠. Table manners as a marker for class distinction. 얘들아, 매너가 무슨 뜻이야? 예절. 그치? 매너 예절이죠. 저 남자 매너가 너무 좋아. 그치? 매너는 예절이 아닙니다. 방법, 수단이야. 그러면은 승기가 갸우뚱할 거야. 근데 그러면 왜
저 남자 매너 좋다는 말을 왜 하지? 콩글리시죠. 엄밀히 말하면 저 남자 매너스가 참 좋아라고 해야 됩니다. S가 붙어서 이때가 예절, 예의란 뜻이 되는데 S가 붙었을 때 복수형이 되지 않고 완전 안드로메다로 다른 뜻이 되는 명사도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cloth. cloth는 철인데 clothes라고 해서 ES 붙으면 옷이란 뜻 되죠. 그지? 그리고 이 manner도 마찬가지고 air도 마찬가지야. air는 공기란 뜻인데 airs 하면은 거드름 피운다는 뜻이야. 건방지다. 근데 paper도 마찬가지고 종인데 papers 해버리면 무슨 뜻 돼? 보고서, 종이신문 이런 뜻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S가 붙었을 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manners가 되고 아마 영일복과 40대 그쯤 가면 있을걸? 없어? 아직 40대에 없어? 네, 매너 수 있어요. manners 있지? 그러니까 요게 예의 범절이야. 아? 아 오늘 두 개 다 나왔어? 오늘 니네가 외우는데 여기 나왔구나. 그러니까 요거 manner랑 manners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테이블 manners 하면 뭐야? 그래서 식탁 예절이라는 뜻이죠. 식탁 예절이 뭐로써 쓰인다? marker, 표시, 표시막. class distinction, distinction 무슨 뜻? 분별. 구별.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stinction 모르는 사람 털어버린 문제예요,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마커가 될 거고요. 이번 publications to bring about equality between classes라고 돼 있는데, 자, 이 bring about 뜻 뭐야? 아는 사람? 출애하다. 뭐뭐를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뜻이 알겠지? 몰랐던 사람 어휘 정리에다 반지 써. 이거 무조건 100% 나와. 알겠죠? 수능에. bring about 뭐뭐를 야기하다, 이끌어내다, 초래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publications는 publication 그 발간물, 그러니까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bring about equality, equality는 평등이란 뜻이죠. 그래서 계층 사이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책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책이 키워드가 될 거고. 3번 unintended, intend 의도하다 외웠을 거야. 아마 능력고과 10대 이전에 있을 텐데 intend가 의도하다인데 on이 붙었으니까 의도치 않은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의도치 않은 효과. 근데 뭐가? distinguish는 또 뭐야? 구별하다. 구별하다. 자 이제 슬슬 단어 외우는 게 늘어나니까 이제 단어 잘 대답하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nsiders from outsider. 아싸로부터 inside를 구별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론적인 영향, 결과가 나와야겠죠. 여기. 그래서 effects가 키워드일 거고. 4번 attempts to elaborate food etiquette for educational purposes. 자, elaborate 무슨 뜻? 정교한. 그건 elaborate라고 했지. 자, at 발음할 때 at 하면 동사지. elaborate니까 정교한이 아니라 정교하게 하다라고 해야죠. 정교하게 가다듬는다, 세밀하게 가다듬는데요. 뭐를? food etiquette, 음식 예절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가다듬으려는 시도랍니다. attempt가 키워드로 나오면 되겠고. 5번 Laws of manners in uniting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background 배경이지. 서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unite 뭐야? 하나로 묶는다. 통일한데 통일하는 데 있어서의 예의범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밑줄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빠르게 중심 내용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쭉 보니까 뭐 매너 나오고 그지? 뭔가 교육 나오고 아 매너가 어느 정도 핵심 소재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쵸? 문제 풀어봅시다. 자, in the 12th to 13th centuries. 자, 12에서 13세기에 there appeared first manuals. 있었다, 등장했다. 뭐가? 그러니까 이거다. 알겠죠? 뒤집힌 거야, 도치. 그래서 있었대. 뭐가? 최초의 교범 내지는 교본이 가르치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근데 걔는 뭘 가르쳤냐면 table manners. 그 식탁 예절을 가르쳤대. 누구한테? The offspring of aristocrats. offspring 무슨 뜻? 후손. 알겠죠? 후손이 offspring. 몰랐으면 어휘 정리 정리하세요. offspring도 자주 나온다나요? 그리고 aristocrat 같은 경우는 귀족이라는 뜻이죠. 이거 각주 달리는데 여러분 외우셔야 돼. 알겠지? 이제 앞으로는 각주 안 달릴 거야. aristocrat은 자주 보는 단어니까 외우시고요. 그래서 귀족들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본이 12에서 13세기에 태어났대. 그러니까 1100년에서 1200년대 사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려시대. 고려시대쯤에 서양에서 이러한 애들 식탁 예절 가르치는 책이 생겼대요. 됐죠? It was genre. genre는 장르, 그지? 이때 그 강조금이지.
근데 바로 그 장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 그냥 알겠지? 장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subsequently had a great success in the early modern period. 자, subsequently는 그 뒤로 이어서란 뜻이지. 그 이후란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had a great success.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In the early modern period. 초기 근대 사회에 그제? With the Courtier by Baldassare Castiglione, the Galateo by Monsignor della Casa, and many others produced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야? 코르티에도 있고 갈라티오도 있는데 얘네가 각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뭐야? 12, 13세기 사이에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우후죽순으로 여러 개 생겼다. 이렇게 뭉뚱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치는 교본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다고 봅시다. 자, 그 다음 볼게. In a variety of ways and meanings. 자, 많은 방식과 의미에서 These are all instruments intended to define or distinguish who is in from who is out, separating the participants from the ostracized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기네. 좀 잘 하나씩 볼게. These are all. 이 these는 당연히 누구겠어? 그 교본들 있지? 그지? 애들 가르치는 식당 예절 가르치는 그 교본들은 instrument 무슨 뜻? 여기서 도구, 수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instrument 도구, 수단인데요. 그래서 뒤에 어휘 정리하시고요. 자, 이 모두는 다 도구였대. 근데 뭐 하는데? intended. 뭐 하는데 의도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구였는데 그 도구는요 의도됐어요. 이렇게 해석해 그냥. 알겠죠? 그냥 동사 이어서 쭉 가듯이 가. 알겠죠? 그래서 도구였는데 의도되었어요. 정의하거나 구별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인싸고 누가 우리로부터의 아싼지를 구분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야?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를 가르는 도구로 썼다고. 뭐가? 애들한테 식탁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알겠죠? 그래서 또 뭐 하면서? 자, separat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구분하면서, 분리하면서. The participants. 참여자들을 뭐로부터? The ostracized. ostracize가 추방하다. 쫓아내다요. 근데 그러니까 쫓겨난 거겠죠. 분사니까 수동의 의미로 쫓겨난 건데 더 붙었으니까 뭐?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면 뭐뭐한 내지는 뭐뭐인 사람들. 이거 4년 전 수능에 문법으로 나왔다 저거. 더 플러스 분사 뭐뭐인 사람들 복수인 거 모르면 털어버리는 시험. 4년 전 문법으로 나왔었어 수능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기억을 다시 되짚으시고. 그래서 추방된 사람으로부터 우리 참여자들을 거르는, 분리시키는 도구로 쓰였다고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여기. 이거 아마 해석 잘 안 됐을 거야. 한번 나랑 같이 보자. 근데 구조는 저기 위에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강조 구문이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It is for this reason that manuals of good manners addressed to the aristocracy always have a negative reference to the peasant who behaves badly, who doesn't know what the rules are, and for this reason is excluded from the lordly table.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때 강조구문이 뭐야? 이지랑 대사에 지가 강조하고 싶은 걸 넣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이러면 돼. 바로 그냥 그거 넣으면 돼요. 알겠죠? It is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하면 내가 뭐냐면 이렇게 하라 했잖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요. Manuals of good manners. 훌륭한 아주 대단한 예전의 교본은 addressed 하는 순간 이걸 동사로 잡는 순간 망하는 거죠. 왜죠? 준사. address가 무슨 뜻인데? 주소? 동사로 쓰면 연설하다. 근데 여기서 뭐야? 뭐뭐를 다루다. 뭐뭐에 대해서 다루다 이런 뜻이 알겠지? addressed 그러면은 타동사겠네. address. 그치?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얘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죠.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겠지? 그러니까 저거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착한 예절, 착한 행동의 교본은 얘가 누구한테 특정 대상으로 다뤄졌냐면 aristocracy, 귀족들에게 특정 대상으로 다뤄졌는데 이렇게 하면 돼.
걔가 항상 부정적인 언급을 지녔다.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깠다고요. 부정적으로. 누구를? peasant. peasant 무슨 뜻? 소장농. 소장농. 소장농 뭔지 알지? 그 국어 문학 보면 알지? 그 남의 밭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거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자기 돈이 아닌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 지금 현대로 치면 서민 그냥. 그죠? 왜 소장농 데려온 거야? 12에서 13세기래잖아. 그때 있었던 봉건제에 있었던 그 소장농 얘기한 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소장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대 항상. 근데 그 소장농은 뭐해? 항상 형편없게 행동하고요. 그리고 얘는 항상 doesn't know what the rules are. 규칙이 뭔지도 모른대.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자 이거 지금 구조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주어로 잡고 이렇게 해버리면 수능 망하는 겁니다. 전치사구가 어떻게 주어가 되겠습니까? 알겠죠? 이거 주어 아니야. 이거 그냥 뭐냐면 이때 강조문 또 강조돼. 그러니까 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랬는데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도 배제된다고요. 누가?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거야. 주어 어딨어? 앞에 누구? 앞에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소장농. 그렇지. 얘가 주어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소장농은 배제된다고요. 뭐로부터? lordly table. 귀족들이 앉는 테이블 식탁에서. 쟤는 이해돼? 여기 주어가 생략된 거야. 알겠지? 섣불리 이거 주어로 잡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자, 한번 다시 볼게. 그러니까 이거 주어로 안 잡고 구조가 같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병렬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주어가 얘고 얘가 배제됐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분사구 수식을 너네가 조심히 잘 발란해서 동사를 예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분사구를 보는 방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동사, 그러니까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셔야 된다. 어드레스 타동사잖아. 그러면 만약에 니네가 이걸 동사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뤄진이라고 해줘요. 하셔야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뒤에를 보면서 항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면서. 그래서 얘 동사로 잡고 쭉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착한 행동의 교본은 귀족들을 대상으로 다뤄줬는데 얘네가 항상 부정적인 언급을 지녔다. 소장농에 대해. 근데 그 소장농은 형편없게 행동하고 규칙의 문제를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소장농들은 배제된다. 귀족들의 식탁으로부터. 깔끔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습서에 세부정의가 다 써놨으니까 자습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봐. 알겠지? 꼭 연습해야 돼. 이거 해석을 못한다. 수능 때 존망합니다. 이거 21번부터 24번 틀린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복순걸고사 하세요. 이거 이 문장. The food etiquette had become a sign of social barriers. 그래서 음식 예절은 결국 사회 장벽의 한 신호가 되었고, 사회 장벽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신분 격차라는 거지. 그리고 of the impossibility of breaking them down. 그리고 얘가 뭐를 띄었어? 절대로 허물 수 없다는 그 불가능함을 표시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감히 서민이 귀족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왜? 너네는 예절조차 모르는 하찮은 서민들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 때는 계급이랑 신분이 있었으니까 그죠? 지금도 신분이랑 계급이 없다 손 치는 거지. 뭐 삼성 재벌가 막 이런 데 하는 거 보면은 행동이 솔직히 좀 우리랑 좀 다르잖아. 그지? 이재용 아저씨는 과연 신라면을 먹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식탁 예절이란 거 예의범절도 걔네 봐봐. 그러니까 고상하게 먹고 이러지. 걔네가 막 개걸스럽게 막 밥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상상이나 해보겠냐고. 라면조차도 상상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 매너가 키워드잖아. 테이블 매너가 없는 건 싹 다 탈락이죠. 그죠? 테이블 매너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3번 탈락이야. 그리고 5번도 탈락이네. 5, 3. 그 다음에 2번 싹 다 탈락. 그리고 2번은 심지어 왜 안 돼? 평등은 아예 이 지문과 위배되죠. 그러니까 2번 고르면 정신 나간 거죠. 2번이랑 5번 유나이트 앤 이퀄리티 완전 지문의 핵심과 위배되고 테이블 매너가 있는 게 1번 심지어 4번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셔야 돼. 1번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순서를 좀 잡아봅시다.
이거는요 키워드가 하나 있어. 뭐냐면 에너지를 집중하는 연습. 내가 항상 기선제압 하잖아. 그러니까 첫 문장을 제대로 읽는 것이 지문의 행방을 가른다. 그죠? 기선제압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은 다 중요한 거야. 왜 내 친구들이 대기업 가려고 2년, 3년, 4년 삼수하면서 계속 대기업 입사를 꽁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삼수, 사수 할까? 왜?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거든. 첫 직장을 어디를 다녔냐가 앞으로 내 커리어의 행방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못 가고 계속 삼성 가려고 3년, 4년 재수하는 겁니다. 돈 엄청 많이 드는데. 그죠? 그런 이유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처음은 되게 중요해. 자, 너네 마찬가지로 소개팅 갔는데 트리닝 입고 갈 거야? 동민아? 트리닝 그냥 슬리퍼 신고 맨발로 받아줄 거야? 아니야?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첫인상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래 처음이야. 맨 처음. 그래서 내가 기선제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너무 매몰돼서도 안 돼. 왜? 이거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너네한테 최대한 시간을 뺏어야 돼. 왜냐면 너네한테 고도의 사고력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영어로 된 지문 읽고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쉽게 얘기하면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데가 21번부터 24번이야. 그죠? 3쪽이라고. 그 네 문제를 다 어렵게 내겠어?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불수능이어도. 난이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절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교수님들이 가장 하는 게 주제에서 이딴 짓이야. 이딴 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실상 하나도 의미가 없죠. 지문 근거를 잡는데. 퀄티가 어쩌고 갈리티오가 어쩌고 그거 알게 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푸드 에티켓이라는 거 꼴랑 하나 키워드 하나 던져놓은 다음에 계속 너네 시간 뺏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 사람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 그냥 다 버려버려 그냥. 대문자 나오는 순간 틱틱 다 버리고 넘어가 버려. 나중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다 뭐냐면 지문의 내용이랑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야? 에너지를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라.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distinguish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distinguish. 구별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하나 꿀팁을 드리면 distinguish 지금 저기 있지? 그러고 나서 distinguish 썼지? 니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주제 문제에서 지문에 나왔던 단어를 쓴다?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거 봐봐. distinction, 유의어로 때려버렸잖아. 주제 문제는 단어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 단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독해 실컷 열심히 해놓고 선지 갔는데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제야말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의어들을 서로 1대1 매칭해서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1대1 대응.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distinguish 맞죠? 그 다음에 separate 같은 뜻이죠. 연결합시다. 흐름 통일합시다. 이건 계속 같은 말. 그다음에 negative reference라는 거. 소장농도에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상류층 입장에서는 난 너네들이랑 달라. 이 하찮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separate랑 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is excluded from. 이거는 뭐 대놓고 같은 말이죠. 배제됐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social barriers에서 장벽이니까 이것도 구별이네.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distinguish 로부터 시작하는 이 논리적인 흐름을 저 social barriers까지 흐름을 통일하셔야죠.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distinguish를 너네가 선지 1번에 distinction이랑 대응시키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효린이 다 써요. 5번 빨리 풀어봐. 알겠죠? (5번) 틀린 사람 없어? 방금 틀렸어? 몇 번 했을 거나? 설마 5번? 1번 했어요. 1번? 복습은 잘 하고 있지?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걸 하는 이거 다 했어? 맨날 그 앞에 54쪽에 다 배운 거 원래 나 잡아주잖아. 여기 맨 끝에. 그렇죠? 그 맨 끝에 사실 이런 데서 잡아도 돼. 여기서 부정으로 잡아서 여기서 다 배운 걸 느꼈다고 하면 뭐 그것도 맞는데 너무 빼박인 게 여기 있잖아. 소셜 배열, 그지? 그래서 빼박인 포인트가 있어서 나는 마스터 여기서 잡은 거고. 그러면은 니네가 딱 봐도 교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시간 버려라, 시간 버려라, 시간 버려라. 구문 하나 어렵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다가 정답 심어놓은 거야. 치사하게, 그죠? 이렇게 한다고요, 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답률 높잖아. 정답이 69인가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틀릴 가능성은 적어, 수능 때. 근데 문제는 뭐다? 시간을 많이 쓰냐 안 쓰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면 너네 빈칸 주는 33, 34는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 집중하는 거 연습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Necessity of consuming a varied diet in a daily life. 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식단을 소비할 필요성이래. 필요성의 키워드일 테고. 자, reasons for people's rejection of unfamiliar foods. rejection 무슨 뜻? 거부, 거절. 그래서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 누군가가 갑자기 승기 너한테 사케농어 먹으라면 먹을 겁니까?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안 먹겠죠. 먹으면 막 오줌이 입에서 터지는 냄새 난다는데 그걸 누가 먹어? 먹은 사람 있어? 혹시 먹어본 사람? 없죠. 먹었어? 맛있어? 맛없어? 다시 한번 먹을 의향이 있어? 죽어도 없지. 나는 그냥 그래서 애초에 안 먹으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왜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거절하는. 그리고 인간이 대부분 되게 보수적이어서 너네 생각보다 맛집 탐방을 가네 뭐 이런 거 해도 다 가봤던 데 가는 거 알지? 생각보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알겠죠? 사는 기본은 보수적이어서. 3번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s. preference 무슨 뜻? 선호.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변했대. changes. 그럼 change가 키워드겠고 뭐래? 기본적인 음식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선호가 바뀌었답니다. 자,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 음식의 다양성이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그 양에 끼치는 영향이래. 그럼 이 영향이 키워드가 될 거고. 5번 Importance of maintaining food diversity to prevent overeating. 너네 내년에 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할 게 이거잖아. 니네 오버히트 이거 미친 듯이 하실 거야 내년에. 그러면서 막 술이 세지겠죠. 홍대 가면 막 다 전부 쳐 있잖아. 다 보면 알겠지만, 그죠?
근데 그거 오버히트 콩글리시 알겠죠? 만약에 토한 다음에 throw up이라 해야 돼. 개워낸다. 이거는 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식을 막기 위해서 음식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중요성이랍니다. 알겠죠? 그냥 키워드 간단하죠? 그리고 다 음식 얘기 나오네. 그죠? 아, 음식 얘기가 나오려나 보구나 하고 읽으면 되겠죠. 이게 17년 수능이잖아. 17년 수능이 좀 나한테 뼈아픈,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 지 2년 된 때거든. 17년이 저 때가. 저 때 17년에 한번 고3 때 나한테 수업 받고 18년 때 재수할 때 내가 과외준 애가 있어. 그 여자애가 갑자기 생각이 나. 이거 강의했을 때 내가 이제 막 열심히 해서 18년 수능 때 더 좋은데 보내줄게 했는데 걔가 영어 성적이 더 떨어진 거야. 내가 진짜 5년 강의하면서 성적을 떨어뜨린 경우가 그 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좀 아픈 손가락이야. 2년 동안 배웠는데 나한테. 지금 연락이 끊기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저 홍대 쪽 가서 맨날 과외해주러 갔었거든. 그 친구가 왜 기억에 남냐면요, 특히 이제 이건 여학생들한테 해당이 많이 돼. 걔도 여학생이었거든. 여자애였는데 이름이 유라였어. 참, 그래, 유라가 뭘 했냐면 스터디 플래너를 써와. 아주 야무지게 써. 거기다 그림도 꽃도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명언도 써주고, 그죠? 하면서 거기다가 공부할 걸 이만큼 써. 나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너 서울대도 간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걔가 문제는 뭐냐면 플래너를 쓰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야. 거기다 꽃도 그려가지고 명언도 찾아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 플래너 쓰는데 시간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걸로 공부를 하려니까 자는 거야, 피곤해서. 그죠? 이거 심심치 않게 고3에 대한 하는 실수야. 그래, 니네 뭐 메가스터디든 뭐 이런 데서 주는 스터디 플래너 거기 뒤에 보면 스티커 있고 거기다 막 나는 22학년 경희대학교 2학번 하면서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막 그래, 니들끼리 막 학교 책상 이런 데다가 그리고 여기다 막 네임펜 같은 걸 써놓는다고. 알겠죠? 막 홍익대학교 2학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 쓰는 사람일수록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플래너는 무조건 30분 이내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진짜 길어봐야 30분. 그러면은 플래너 쓰다가 시간 다 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플래너는 30분 이내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문제만 보면 걔가 생각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걔가 이 문제를 내가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데서 2시간인가 걸렸거든. 그러니까 수업 내내 이거 하나만 했어. 그냥 그 친구 할 때. 어쨌든 자, 쭉 볼게. Sensory specific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or the subject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a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an food. Sensory specific satiety. 자, 특정 감각의 satiety, 포만감은요. 자, 뭔가 전문 용어 설명하고 있죠. 이거 흐름 뭐랑 비슷해? 최근에 한 거 뭐 있죠? Problem framing. 그거 기억나? 맨 처음에 problem framing 심지어 이탈릭체로 해가지고 걔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 얘도 전문 용어 설명하면서 시작하죠. 예사롭지 않지? 한번 잘 볼게. 얘는 뭐라고 정의되냐면 as a decrease in appetite. appetite가 식욕이라는 뜻이죠. 이거 외웠지? 네. 그지? 식욕의 감소로 정의가 된다. 뭐가? 특정 감각의 포만감이. 그리고 이제 or 하고 이렇게 했지. 이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appetite에 대해서 동격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appetite를 잘 모를 법한 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글을 쓴 사람이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좀 더 쉬운 언어로. 그래서 식욕, appetite라고 하는 거 이게 프랑스에서 온 단어거든. 그래서 이 appetite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관적인 선호야. 주관적인 선호, 특정 음식에 대한. 근데 그 음식이 너가 섭취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특정한 주관적 선호를 우리는 식욕이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하죠. 이것도 시간 뺏으려고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리를 무슨 뜻이라고? 거의 없는. 효리나 리를 뭐야? 거의 없는? 주워 드신 거예요? 자, 효연은 이것도 거의 없는이죠. 그러니까 이게 셀 수 있을 때, 이게 셀 수 없을 때. 이거 다 알아? 뼈랑 리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약간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찔끔이라고 했지. 찔끔.
완전 조금.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어로 해석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뭐가 안 변한다?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쾌락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라고 하면 되죠. 거의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독해를 너네가 연습하다 보면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야. 왜? 아, 내가 밥을 먹음으로써 식욕은 감퇴되죠. 너네 솔직히 쿠쿠 호기롭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다 부셔버린다 하고 들어가서 세 접시 하면 끝나잖아. 그지? 쿠쿠 가서 모든 초밥, 모든 음식 내가 다 털어버린다 하고 갔는데 니네 한 두 접시, 세 접시 하면 바로 디저트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때? 식욕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식욕은 준다고요. decrease 써있지. 근데 뭐는 안 변한다? 아직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식욕은, 먹고 싶은 욕구는 안 준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첫 문장 제대로 읽었으면 끝났죠 이거. 리들이 엄청난 키를 갖고 있었던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그거야. 남자애들 나중에 뭐 지금 니네도 연애하면 알겠지만 여자애들은 배가 이렇게 다 입체적이야. 남자애들은 그냥 하나 구겨놓고 그냥 끝이잖아. 근데 여자애들은 1차로 밥 먹고 2차로 디저트가 따로 생성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해? 안 가면 안 돼. 가셔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 먹은, 그러니까 입 다시 배부르게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었는데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 그지? 가야 된대잖아. 가야 돼. 왜? 안 먹은 건 아직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거랑 배부름을 느끼는 게 다른다는 거지. 이 질문은. 뒤에 나올 텐데. As a result of sensory specific satiety. 자, 이 특정 감각의 포만감의 결과로서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그들은 overeat.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 끝났죠? 뭐 때문에? 요거랑 요거.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때? 처음만 읽어도 끝나죠? 다음 볼게. 자, 구문 독해네. 자, a greater variety of food leads people to eat more. 더 큰 다양성이, 음식의 다양성이 사람들을 뭐 하도록 한다? 더 많이 먹도록 한다. 뭐 했을 때보다? 그들이 우드했을 때보다. otherwise 무슨 뜻이야? 어? 그건 likewise야. 그래서 otherwise는 반대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어? 가정법이라 해놨죠. 왜 이거 가정법이죠? 없는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 그러면 수능 때 못 봐. 내가 정해줬잖아. that 하면은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알게 뭐야. 내가 그냥 뭐 하라고 했어? 그게 뭐냐면 가정법 얘기하는 거야? 뭐? 조동사? 요거? 조동사가 근데 뭐여야 돼? 공식구만. 과거형이어야 돼. 조동사 과거형 가정법이야. 그것이구나. 이쁘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정법 살짝만 할게. 오늘 내가 중3 애기들 가정법 했거든. 필요한 것만 잠깐 볼게. 시제 자연시간 같다 틀리다. 얘들아, 현재 시제는 지금이 아니야. 과거 시제는 어제가 아니라고. 알겠지? 왜 그런지 봐봐. 일단은 현재 시제는, 그러니까 니네가 시제라는 거를 자연 시간이랑 헷갈려서 그래. 시제는 시간적 정보를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에 불과하지 자연 시간이랑 무관합니다. 알겠죠?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조동사 있지? 조동사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잘 모르는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야. can을 썼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라는 게 아니거든. will은 할 것이다라는 거지 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건 이유가 내가 얘기했지. 얘는 장사꾼이어서 그랬다고. 그지?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는 원래 가정법에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제랑 조동사 섞어서 이해하면 돼. 근데 조동사 내가 시제 아까 얘기했지. 과거 시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모르는 세상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현재 시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너네 이렇게 7명 앉아 있는 거, 이게 현재 시제인데
만약에 여기 니네가 다 앉아있는데 너네가 다 안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과거 시제야. 지금도 과거 시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 언어가 시제 후퇴라는 기능이 있어. 시제 후퇴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시제를 뒤로 당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뭐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게 팩트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인데, 그래서 너네 캔 하면 could, 캔의 과거형이라 하지 말라고요. 왜요? could 지금 쓸 수 있어. 내가 니네한테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Can you borrow me some money라고 해도 되고 Could you borrow me some money라고 해도 돼. 근데 니네 영국이나 미국에 그 여행가 그럼 종업원이 뭐라 그래? would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그 과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 과거 시제는 지금 못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쓸 수 있어. 자연 시간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과거는 내가 모르는 세상 얘기하는 거라 했지. 내가 모르는 세상. 근데 조동사는 내가 잘 모르는 팩트가 아닌 얘기할 때 쓰는 거지. 그러면 조동사가 과거형이면 엄청 모르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can은 할 수 있다야. 근데 could는 뭐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얘는 너 돈 좀 나를 위해 빌려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손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은 뭐야? 완전히 내가 팩트이지 않은 사실을 내가 상상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은 우쿠슈마라고요. if절이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뒤에 조동사 우쿠슈마 있고 동사원형 있으면 그게 가정법 과거야. 알겠지? 근데 뒤에 have pp 있으면 뭐야? 그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옛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망하는 거야. 소망. wish. 바라는 거. 내가 지금 뭔가가 없어. 결핍된 상태니까 가정법을 쓰는 거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소망하거나 뭔가를 갈구할 때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는. 지금 시점에서. 아, 서울대 가고 싶다. 아, 홍익대 가고 싶다. 건국대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게 가정법 과거라고요. 근데 가정법 과거 하려는 뭐야? 이미 지나간 일을 뒤집는 거야. 아, 내가 19살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20살 때 그럼 재수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지?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조선의 미래는 어땠을까? 이게 다 과거 완료.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 쓰는지 알겠죠? 이거 문법 아니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서법 내지는 화법이야. 가정법은 말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줬잖아. 가정법 하면 무조건 뭐라고? 우쿠슈마라고. 가정법을 통해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걸 뒤집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20명의 노동자가 더 있었으면 이 공장의 그 노동 생산성은 더 높아질 텐데 이걸 근데 거기에 would가 써 있을 거야.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20명의 노동자가 이 공장의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니네가. 이거는 지금 증가시킬 텐데 아쉽다. 왜 이러지 못하지? 사회를 비판하는 건데 너네는 뭔가 결연한 의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틀리는 거라고요. 교수님들이 니네 우쿠슈마 모르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데다 교묘하게 어떻게 답의 근거를 쓱 숨겨놓는다고요. 지금이야 지금 쉬워서 그래. 가정법 나중에 브랜치 교재 다음 거 하면은 가정법 갖고 장난치는 문제 꽤 볼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지금 초장에 조지셔야 돼요. 알겠죠? 가정법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라고? 우쿠슈마라고요. 그래서 요거 우드. 아더와이즈 아까 뭐라 했어? 그렇지 않으면이었지. 그러니까 우드 뒤에는 뭐냐면 요거 생략된 거야.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과식을 안 할 때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부정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과식을 하지 않을 때보다 우리는 더 많이 먹는다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법은 저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로 보시는 거예요. 자, so being full and feeling sated are separate matters.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배부른 거랑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So the recovery of appetite or the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s to meet their daily needs,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after seeing the dessert cart. 겁나 긴데 실속 없죠. 잘 봐봐. recovery 회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욕이 회복되거나 먹으려는 동기부여가 회복됐다는 거는 또 처먹겠다는 거죠. 또 먹겠대. 근데 그런 현상이 자명화돼.
보인대 아무 안테나. 근데 그 아무 안테나가 누구냐면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먹겠다고 아득바득 하는 애들. 그죠? 그리고 does not require 심지어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어. 왜? 쿠쿠에서 이미 3접시 먹었거든요. 3접시 먹어서 배부른데 니네 디저트 칸그 꾸역꾸역 가는 이유 뭐야? 그놈의 알량아 뽕 뽑겠다는 그 굳은 의지 때문에 꼭 디저트 가잖아. 꽂고 가서 디저트 안 먹고 오는 사람 없지? 다 먹고 오지 않아? 뽕 뽑아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아쉬우니까 하나 먹고 오잖아. 그죠? 배불러 죽겠는데 요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미 충분히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될 일일 권장 칼로리량을 이미 초과했는데 우리는 계속 뭐한다? 계속 먹으려고 한다고요. 니네 대학교 가면 21살, 20살에는 살 잘 안 찌더라. 그냥 애초에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 내년 가면 무슨 미친 짓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30살 되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20살 때는 무슨 미친 짓을 할 거냐면 9시에 술집 들어가서 저녁 새벽 6시에 나와서 학교 가는 거야. 그거 20살 때 가능합니다. 싹 가능합니다.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20살, 21살 아니면 못해 그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 먹고 학교 가는 거야. 그럼 교수님한테 쾌행한 모습 보여주고 술 냄새 나고 막 그거.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근데 24살 넘어가면 못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기가 확 바뀌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니네 왜 그러냐면 1차 갔다가 1차 가서 곱창 먹어. 배부르지? 근데 2차 가서 또 처먹고 3차 가서 또 처먹고 4차 가서 또 처먹어. 근데 그걸 다 먹는다니까? 니네 술집 가면 다 먹어. 계속 먹어. 다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3, 24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다 살로 가. 내가 이제 그때부터 골로 가기 시작했거든. 진짜 살로 확 가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셔야죠. 그래서 디저트 카트 보고 얘 눈 돌아서 또 먹는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s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intake는 섭취, 그죠? 그래서 조그만 변화가 어디에 있어? 저 sensory property, 저 sensory specifics 타입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 속성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이거는 sufficient, 무슨 뜻? 충분하다. 뭐 하는데 충분하다? increase food intake. 음식의 섭취량을 늘리는데 충분하다고. 그냥 조금만 변화를 주면. 그러니까 뭐야? 1차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여자애들 마음이 풀린다. 뭐 또 먹으러 가자 이런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for example이죠. 당연히 뭡니까? 예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읽을게 그냥. 여기는 내용이 쉬울 거야. 예시니까 뭡니까? 똑같은 내용. 알겠죠? 이미 키워드 잡았잖아요 여기서. 그지? 자 그러면은 답을 보면요. 임팩트죠. 4번이죠. 1번 한 이유는 범진이는 이것만 보고 푼 거야. 필요성 맞아? 필요성이 그럼 글이 어떻게 해야 돼? 글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자 칼로리 너 많이 먹어서 충분히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왜 자꾸 처먹을까?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범진 이제 알겠지? 네. 완전 삽질한 거예요. 버라이티만 보고 푼 거야. 해석 하나도 못하고.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내가 키워드 뭘로 잡을 거냐면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쉬운 얘기를 굳이 어렵게. 이거 어디서 봤어? 와인 기억나? 네. 맨 첫 부분에서 쓸데없이 괜히 이상한 과학 용어 써가지고 의학 용어 써서 괜히 어렵게 한 거지. 그거보다 정도는 덜 하지만 얘도 똑같죠. 그냥 그거 뭐야?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 그냥 우리는 배불러도 계속 먹는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돼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 이미 배가 불러서 그만 먹어도 되는데 우린 계속 먹잖아. 푸푸 가서 뽕빨 뽑아야 된다고. 지금 그 상식적이고 대단히 쉬운 얘기를 굳이 sensory specifics tight가 어쩌고 appetite가 어쩌고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안 잡았네. 자, 여기 봐봐. for example 하고 subject 이거 무슨 뜻? 비실험자. 피실험자 얘들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 알겠지?
서브젝트는 내가 이거 문장 구성 설명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나? 서브젝트 애초에 이거 주어 아니라고 했잖아. 주어가 아니라 하인이라고 했잖아. 왜? 서브젝트는 밑에다 던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서브젝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 그러니까 피실험자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그 주인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그 이거 문장 구성하는 거 가르쳐줬어? 그 주어 동사 관계 얘기해줬니 혹시? 기억 안 나? 이거? 이거 영작해봐 마음속으로. 10초 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해. 우리 대중고 공부 잘하지. 우리 주역고 공부 쩔어. 이거 영어로 해봐. Our School이라고 하는 사람 손. 왜 2명밖에 없어? 그럼 뭐라 했는데 Our School 하는 거. 손 안 들었잖아. 뭐라고? 생각 중이었어? 현영이 왜 안 들었어? 모르는 건데. 학생? 학생? 채영이 왜 안 들었어? 자, Our School 하면 안 돼요. 학생이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 동사. 내가 서브젝트가 하인이라고 했잖아. 왜 하인이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얘기하는 우리 학교 공부 잘해 이거 있지. 우리는 말 그대로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영어에서는 그 주체가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동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애가 누구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뭐라고 해야 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를 먼저 잡고 그 동사의 주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너네 영작할 때는 동사 먼저 쓰고 그 동사의 주어 찾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야? Students are doing study well at our school이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서브젝트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얘기하는 그 주인 주자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발점이 이 서브젝트라는 거. 그래서 서브젝트는 주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제라고 하잖아. 그건 그냥 뭐냐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의 흐름 아래 놓여 있는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그냥 토픽이라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서브젝트가 그런 뜻이라서 피실험자 꼭 외우셔야 돼요. 40번 문제에서 맨날 봐. 이거 왜 줬지? 어쨌든 제가 저건 썼지. 쉬운 얘기 굳이 어렵지. 자, 그래서 sensory specificity 이거를 키워드로 잡고 가는데 a variety of food가 tend to overeat라고 했죠. 자, 나는 보통 도식화할 때 화살표를 자주 쓰는데 화살표는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수학에서 명제 배울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하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인과 관계할 때 많이 쓰거든. 화살표니까 얘가 인이고 얘가 과겠죠. 원인, 결과. 그죠? 그래서 음식의 다양성이 원인이고 그 다양함에 따라서 많이 먹는다가 과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 저 논리 때문에. 그래서 임팩트가 답인 거야. 영향, 효과. 알겠죠? 인과관계니까. 됐지? 이렇게 논리구조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만 잡아봅시다. variety. 이거 쉽죠? 왜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 똑같은 뜻이죠. 그다음 eat more.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 이 문제가 왜 쉬웠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상술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래. 그래서 쉬웠던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calcium additional. 이게 더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dessert cut가 뭐야? 음식이 다양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연결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변화. 이게 바로 디저트 카트랑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 섭취를 늘린다는 게 이거죠. 그래서 니네 지금 흐름 계속 잡고 내려와 보니까 어때? 그냥 비슷한 단어 계속 썼지. 그지?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을 통일하시라. 그리고 for example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예시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냥 연결 구제하지 않겠습니다.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예시는 저 정도로만 잡아두시고, 그래서 얘가 무려 정답률이 84%를 찍었던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는 거. 왜? 단어가 변화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 너네 그 요지 12번 생각나? 키워드 흐름도 잡는 거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아예 번호 써가면서 잡았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만큼 단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쉬웠던 거야. 소재가 괜히 어렵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6번을 같이 문제 좀 풀어보시고 6번 문제 풀면서 쉬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6번 한번 쭉 풀고 잠깐 쉬어.